포천 대진대학교가 의료 취약 지역인 경기 북동부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개설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의대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를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4월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는 계획인데 접종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푸르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들을 만나봅니다. 산불 감시원도 산불 진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요즘 같은 봄철이 가장 긴장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천 대진대학교가 의료 취약 지역인 경기 북동부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개설을 추진합니다. 건립 중인 동두천 재생병원과의 시너지 효과로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하지만 의대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포천 대진대학교가 의과대학 개설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997년 의대 유치에 실패한 이후 24년 만에 재도전입니다. 포천과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은 대표적인 의료 사각 지역으로 꼽힙니다. 대진대는 의대가 개설되면 경기 북동부의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또 접경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또 경기 북부 쪽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쾌적한 의료 시스템을 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진대의 의대 추진 배경은 현재 운영되거나 건립이 예정돼 있는 재생병원과의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의대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습을 할 수 있고 특히 1,500병상의 동두천 재생병원이 건립되면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의료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방동이 2023년 초에 개원을 할 예정이고 또 저희 대진대학교 의대가 만들어지면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국 대학의 의대 정원은 현재 만개대학 3,08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과대학 개설을 위해서는 타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증원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이제 신설을 할 때 다른 학교 정원을 줄여서 신설하는 게 아니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을 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에 협의를 해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협의가 법령에는 협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을 닫는 의대가 없으면 정원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데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입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이제 정원이 늘어나는 건 저희도 쉽지 않은 영역이죠. 저희가 그냥 일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작년 사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한두 사람의 정치력 이런 걸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진대는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동두천 재생병원의 공공병원 운영을 의대 설립 카드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의대 추진이 현판식을 마친 대진대는 다음 달 중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진이 발족식을 갖고 의대 유치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 18일 밤 10시부터 지역 내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7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17명 중 12명은 면허 취소, 5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전에 예고됐음에도 단속 2시간 만에 17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를 의정부 역전 근린공원으로 결정했는데요. 공사 진행,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박금숙 건강증진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당초에 의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을지대학교 병원에 위탁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왜 바뀐 건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당초 을지병원과 협약하여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이제 접종 수과 등 예산 관련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 과정을 을지병원 측과는 마무리하고 우리 시에서 이제 별도 장소에 지역 접종 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당초 계획보다 이제 일정이 변경된 만큼 백신 접종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3월 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접종 일정은 접종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약품 수급이 저희가 2분기 예상이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일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저희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 편리성을 우선 고려해가지고 의정부역 주변 역전 근린공원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바뀐 거고 접종 일정에 차질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 조성된 센터에서 언제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새로 조성 중인 접종센터에서는 접종 대상이 18세 이상 일반인이 되겠고요. 접종 시기는 3분기 7월부터 아마 예정입니다. 만약 백신 수급 일정이 빨라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전에 준비 단계가 완료될 것이므로 추진 일정에 맞춰서 아마 접종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18세 이상 일반인의 경우 7월 중으로 예방접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시민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현재 고위험군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 1차 대응요원,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지금 접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순차적 접종 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박금숙 건강근진과 과장이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푸르른 우리 살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김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산불 진화 헬기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초대형 헬기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8,000리터, 드럼통 40개 규모에 달합니다. 험준한 산세 등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은 특성상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이 좀 가파른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기 어떤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산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라서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불을 진압한 다음에 지상 요원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면 훨씬 수월하고 좀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무엇보다 관건인 산불. 이 때문에 헬기 조종사들은 화염과 연기, 강풍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공중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20m/s, 25m/s 하면 거의 태풍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한 바람인데 이 정도 바람이면은 저희가 비행을 할 때 한 50m에서 100m 정도는 바람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일 경우
한 20대 정도 이렇게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서로 이제 간격 분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내지는 협조가 잘 안 되면 서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산불 현장 어디든 30분 내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12곳의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8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40여 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합니다. 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헬기 정비가 곧 조종사 등 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항공기 가용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일단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항이 생겨서 항공기가 좀 이상이 있거나 정비 사항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해서 항공기가 또 가용돼서 산불 또는 어떤 이런 재난 상황에 투입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은 오늘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1년 중 이맘때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 감시원들입니다. 3월이 가장 긴장된다는 산불 감시원들의 하루를 이하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의 야산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고 산불 감시 카메라와 기상 관측 장비마저도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10여 년째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수 씨. 산불 예방 홍보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두 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불조심을 당부합니다. 경각심이 덜난지 모르겠는데 그 골고루 이래 순찰하고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좀 얘기하면은 듣는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끄기도 하고 조그만 불이지만 끄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불이란 게 이런 요번 이 계기에 임동면에 이 큰 불이 나버렸는데 이 계기를 삼아서라도 동 주민들이 좀 불에 대한 생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 정상의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의 눈으로 산불을 감시합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벌써 대응은 늦어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는 뜻이라서 좀 대응은 늦고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죠. 좀 다른 데 잘 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좀 힘들겠지만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 봄철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감시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유해 화학물질 불법 처리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상 영업행위를 하는 6,225곳입니다. 주요 수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취급 기준 미준수와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나 검찰 송치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동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입주자의 30%가 관리비 등의 부정 사용 등에 대해 시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회계 업무 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는 오는 6월 전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달 말부터 을지대 의정부병원이 진료를 시작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병원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15개 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 대상 버스는 시내버스가 8개, 마을버스가 7개입니다. 시는 또 인근 시군의 G2001번 버스 등의 병원을 경유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